하여튼 조금 상황을 좀 역전시켜야 돼. 한번 보도록 해서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지금 탄력도 개념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 끝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는 그 1번 문제가 요 문제죠. 우리 지난주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다, 그죠? 가격 변화율 플러스 수요량 변화율 판매액, 그죠? 이렇게 변화율로 바꿀 수 있다 그랬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요 식에다가.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A, B, C가 나오죠. A는 뭡니까? A는 하기 전에 뒤쪽으로. 노. 앞쪽으로 미안. 그렇지. 그 두 문제입니다. 그 두 문제가 숙제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A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그 Y축이 매출액 증가죠. 요게요, 그죠? 요게 Y야. X축이 뭡니까? 가격 상승률이죠. 여기 X가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거 우리가 두 개가 주어지면 얘가 계산할 수 있죠. 그 A 같은 거 보겠습니다. A는 어때? A점은 가격 변화율이 5%야. 그런데 매출액 변화는 제로죠.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제로 되니까. B점은 어때요? B점은 이거 알고 보면 쉬워요, 이거. B점은 가격 상승률이 10%죠. 그런데 매출액 변화율이 B다. 그래서 B니까 10%도 그죠? 빵이겠네, 빵. 그죠, 빵. C입니다. C는 여기 10%야. 이게 빵이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0이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탄력도 계산할 수 있죠. 탄력도는 뭐분의 뭡니까? 예분의 예야.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 변화니까 5분의 5. 여기서 그 탄력도는 1이죠. 1이다. 5분의 5니까 5분의 왜 5분의 마이너스 5인데 1입니까? 이건 왜 절대값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떼줬기 때문에, 그지? 10분의 0이니까 뭡니까? 탄력도는 제로야. 탄력 1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는 A는 단위 탄력적이고, B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고, C도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 계산했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개념 확인 문제는 조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스탠다드한 문제고, 두 번째 요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 교차 탄력도 뭐 요런 걸 좀 알아야 응용하는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우리 뭐 교재에 해설을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뭐 저는 거구나 이렇게 잘 보셔야 돼. 보셔야만 자꾸 감각이 좀 감각이 발전합니다. 자, 피자 수요의 피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얼마냐? 0.5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5랍니다. 0.5래. 0.5. 소득 탄력도는 우리 뭐 소득 EM을 할까요? 소득 탄력도는 0.1이랍니다. 햄버거와의 교차 탄력, 햄버거에 대한 교차 탄력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XY는 얼마냐? 0.1에 0.1합니다. 요게 0.1이에요. 0.1. 자, 이때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10%씩 오른답니다. 그죠? 소득이 10% 오르는데. 근데 피자 가격이 10% 오를 때, 피자 가격이 10% 올라요? 가격이 10% 오를 때, 여기 여러분, 요 수요의 가격 탈도라는 게 이제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여기 정보를 여기 전한 게 내가
10% 오를 때 피자 수요가 이전과 같아지려면 햄버거 가격은 몇 퍼센트 올려야 되는가? 자, 여러분. 지금 피자랑 햄버거가 있는데 그죠? 햄버거가 있는데 지금 어떤 사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자의 가격이 올랐대요. 이런 피자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그치?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여기에 소득 탄력도가 0.1이에요. 요 앞 0.1이란 말은 당연히 플러스 0.1이겠지, 그지? 여러분, 소득 탄력도가 0.1이란 말은 이자가 정상제란 이야기야, 열등제란 이야기야. 소득 탄력도가 0.1, 플러스 값이야. 0.1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래, 플러스. 이 말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득 탄력도 양의 값이란 말은 소득 탄력도의 공식이 뭐죠? 요 공식. 뭐분의 뭐?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요게 여러분 양의 값이란 말이 뭡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한단 말이다, 그지? 그럼 요거는 그러면은 정상제야, 열등제야? 정상제죠, 그죠? 정상제라는 게 뭐라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내가 더 사고 싶은 게 정상제야. 열등제가 뭐였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내가 뭐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 지금 내가 안 살래. 이게 열등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 중고차 있는 이야기 했는데 중고품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얘가 플러스란 말은 얘가 지금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피자네. 피자는 기본적으로 정상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소득이 10% 올라요. 가격이 오르는 순간 수요량이 증가하고 또 뭡니까? 소득이 오르면 또 뭐? 또 수요 또 증가하겠죠. 또 수요량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고 얘가 오르면 증가해.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른지 그 수요량이 이전보다 더 올랐는지 내린지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지. 그때 여러분 햄버거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피자 가격이 이는 변화가 가격도 오르고 막 이는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햄버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리면은 그렇게 조정될 것이냐 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3% 줄어들었어. 예를 들어서 계산해 소득이 올라서 뭐 한 5% 올랐어요. 그럼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한 2% 올랐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 이는 가격 소득 변화 이후에 피자의 소비량은 이전보다는 한 2%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햄버거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면은 얘를 2% 낮출 거 아니야. 2% 낮춰줘야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가 없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햄버거를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주면은 요는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게임이에요, 이거 일종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섞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머릿속에서 막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뭐 저는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씩 그냥 풀어나가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있는 문제가 났으니까 내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우리가 개념부터 정리합시다. 요게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도야. 수요의 가격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공식이 뭡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야. 이게 뭐 하여튼 뭐 이게 얼마라고? 0.5래.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 0.5라는 자체가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즉 0.5라는 게 0.5% 변화율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요 0.5란 말은 수요량이 0.5%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가격이 몇 퍼센트 변했을 때의 수요량 변화 정도입니까? 몇 퍼센트? 요거. 지난주에 우리 이는 수치죠, 보죠? 얘가 5%고 얘가 10이야. 가격이 10% 정도 하락하니까 얘가 한 5% 올라줬어요. 이게 10% 정도 하락하니까 5% 올랐네. 그래서 나눠주니까 0.5네. 그러니까 이 0.5라는 수치는 가격 10%에 움직이게 된 반응이에요? 아니면 가격이 몇 퍼센트? 1%. 그걸 놓치면 안 돼.
수요의 가격 탄력도 0.5란 말은 가격이 몇 퍼센트 변했을 때의 반응이라고? 1%. 자, 그러면은 요게 뭐라고? 요게 가격이 피자 가격이 1% 정도 하락하면은 소비량은 0.5% 올라고, 거꾸로 그러면 가격이 1% 정도 오르면은 소비량은 한 0.5% 줄어든다. 그죠? 근데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어요? 10% 올랐대. 그러면은 소비량은 몇 퍼센트 줄어들까? 요게 뭐라고? 요게 1%, 가격 자체가 1% 올랐을 때 소비량은 0.5%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가격이 10% 되면 요게 지금 1이 아니가 뭡니까? 10이잖아. 그죠? 곱하기 10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당연히 한 5% 정도 하락한다. 예, 그 가격이 0.5% 이렇게 가격이 한 10% 오르면은 피자 소비량은 한 5% 줄어든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일단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소득이 지금 소득이 몇 프로 올랐어요? 10% 올랐네. 10%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소득 탄력도가 0.1란 말은 뭡니까? 소득이 예컨대 소득이 10% 올랐을 때 얘는 몇 프로 온다는 얘기야? 1% 온다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0.1이 된 거야. 그럼 이 0.1이란 말은 소득이 1% 움직였을 때 반응이야. 그럼 소득이 몇 퍼센트 움직였어요? 달리면 딱 해보면은 얘는 뭐야? 얘는 소득이 근데 소득 뭐 M이랄까요? M이 지금 1% 오르면은 얘는 0.1% 오른다 그런 말이야. 근데 지금 소득이 몇 프로라서 10%죠. 그럼 여기 당연히 여기 10이 됐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도 곱하기 10은 1% 그러면 오른다는 얘기죠. 즉 가격이 10% 오름으로 인하여 소비량은 몇 프로 줄어든다고? 5% 줄어들고 소득이 10% 오름으로 인하여 소비량은 1% 증가합니다. 그럼 요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이전보다 5% 줄어들고 1%를 생각 4% 정도 이렇게 오르겠죠. 그지? 요것만 보면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피자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4%를 피자란다. 햄버거 가격을 조정해서 피자 소비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자랑 여기 또 교차 달력도 그죠? 교차 달력도가 플러스 값이네. 자, 여러분 교차 달력 플러스란 말은 얘가 보완제란 이야기야, 대체제란 이야기야. 지난주에 우리 다 했잖아. 교차 탄력도가 0 플러스 0. 플러스 값이란 말은 0.2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란 말은 보완제 대체제. 이거 지난주 이거 했죠. 버스 요금이 막 오르면은 지하철을 어떻게 될까? 지하철을 더 타겠지, 그지? 얘가 오르면은 얘도 올라. 그게 뭐예요? 양의 값이다, 그죠? 이게 분모고 얘게 분자다, 그죠? 지하철 수요량. 이게 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더 탄다. 양자의 관계는 대체 관계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값이 양이란 말은 결과적으로는 햄버거랑 피자는 대체 관계래. 대체 관계래. 그럼 여러분 대체 관계 같으면은 지금 햄버거가 있는데 요 햄버거 요 가격을 좀 싸게 해주면은 피자 소비량이 줄어들겠지, 그죠? 왜 대체 관계? 여기 싼 걸 더 하게 되니까. 이거 똑같잖아. 버스 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버스 요금이 굉장히 싸져요. 그러면 지하철 안 타고 버스를 더 타겠지, 지금 그런 말이야. 그러면 햄버거 요금을 깎아주면은 피자를 안 먹고 대신 피자 먹을 려던 사람이 가보니까 햄버거 굉장히 할인돼 파는 거야. 그러면 피자 먹고 햄버거를 먹겠다 이런 말이야. 햄버거 가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은 그 결과 피자의 이 소비량 자체가 좀 줄을 것인가? 얼마 정도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변함이 없겠지. 종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네. 요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햄버거 가격, 그죠? 햄버거 가격이 1% 오르면은
1% 오르면은 이거 거꾸로 내리면 할까? 내리면은 자, 내리면은 반대로 내리면은 뭐죠? 뭐지? 내리면은 P자 소비량이 몇 프로 줄어든다고요? 0.2%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야. 플러스 값이니까. 이 플러스란 말은 방향이 같단 말이야. 얘가 줄어들면 가격이 줄어들면 줄어든다. 반대로 얘가 오르면 오른다 이 말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플러스만 더한단 말이야. 방향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은 내려줘야 되니까 햄버거 가격을 1% 떨어뜨리면은 이거 피자는 한 0.2% 줄어든대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줄여야 돼요, 지금? 한 4% 줄여야 돼. 그럼 얘가 지금 0.2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 돼? 4가 돼야 되나? 4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요? 한 20을 곱해줘요, 그죠? 한 20을 곱해서 4 나온다, 그지? 여기 20 곱해주는 거, 당 여기도 20 곱해줘야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햄버거 가격을 한 20% 정도 내려주면은, 햄버거 가격 한 20% 확 내려주면은 20% 이렇게 내려주면은 피자 소비량이 한 4% 줄어들더라.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은 피자 소비량은 가격 변화, 소득 변화와 관계없이 이전과 소비량이 똑같이 유지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게 이는 어떤 게임을 이용해서 굉장히 응용하는 게 많네. 우리 경제 경제 당국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가스 소비량과 전기 소비량 또는 이는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스랑 전기가 만약에 대체 관계 있다면은 어떤 현재 지금 우리가 전기 소비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가스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이 전기 소비량을 유도할 거 우리가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 그런 데에 응용되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숙제 다 하셨을 것이고 계속 이 정도 난도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격 탄력 때문에 가격 탄력 공급 탄력도인데 이거는 여러분 크게 우리 출제 잘 되는 부분 아니고 여러분들 아직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집중들 하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봐도 관계없어. 일단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공식 개념 보세요. 가격이 1% 변화할 때 공급량은 몇 프로 변하는가 그 이야기야. 똑같죠, 그죠? 이걸 수요량만 바꾸면 어떻게 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이건 수요의 가격 탄력도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식도 똑같아 봐봐요. 분모는 뭡니까? 가격 변동률분의 공급량 변동량 똑같아. 다만 차이점 뭡니까? 이거는 앞뒤로 절대값은 안 붙여놨다, 그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밑에 크기도 똑같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과 같다, 똑같아. 그래서 완전 비탄력, 비탄력적, 단위 탄력 표현도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기에 그림 하나 보세요. 그림 좌측에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도 0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인 경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수요 곡선이 어떤 모습을 띄었습니까? 수직선이다, 그지? 그건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봐봐요. 오래됐다, 그지? 그래, 여러분, 가격이 1,000원일 때도 나는 10개 사 먹을래. 가격이 2,000원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10개 사 먹을래. 여기 A랑 B라면, A, 연결하면 이게 수요곡선이죠. 이 수요곡선은 가격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얘는 딱 고정되어 있다. 그죠? 이게 뭐라고? 가격 탄력도가 수요의 가격 0인 경우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급 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가격이 1,000원이어도 나는 10개 만들어 팔래. 가격이 2,000원 되어도 나는 마찬가지로 10개 만들어 팔래.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공급선. 이거는 우리가 빵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든 공급의 가격 탄력도든 간에 그 0일 때는 곡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수직선 그 자체를 익히세요. 수직선. 일단 그 자체를 익히세요. 익히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익혀 나가면 돼. 오케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 별도로 안 볼게요. 안 보고 자 우리는 지금 절로 바로 확인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확인 학습이 OX입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몇 퍼센트 변동할 때 1%. 출발점입니다. 그거. 2번 가격 분모는 뭡니까? 가격 변동률 분자는 수량 변동률. 그래서 3번 이게 뭐라고? 탄력도가 1이죠. 왜 1입니까? 수량 가격 변동률과 수량 변동률이 똑같네. 그럼 분모와 분자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토탈도 1이지. 오케이. 1입니다. 5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 뭐라 했습니까? 무한대라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 그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 탄력도가 무한대란 말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극단적이래요. 극단적입니다. 이게 가격을 조금만 올리면 아무도 없다. 완전히 지금 팔이 나는데 지금 대마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본 대마도 가면은 이때까지 그 대마도 여행 간 사람들은 거의 100% 한국 사람입니다. 거의 99.99%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대마도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소비자들이 그는 극단적이에요. 오로와 나띵이에요. 완전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가격을 단 1%라도 올리면 아무도 안 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완전 탄력적이고 그림을 어떻게 우리 지난주에 봤다 그죠?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사람입니다. 수평선이야 수평선. 천원이에요 천원. 여러분 이 말이 뭔가니까 1,000원으로 내가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격을 자기 혼자 1원 더 받으려고 1,001원 올리는 순간 자기는 아무도 없어. 이게 손이 여기 없잖아. 이게 손은 1,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손이 없잖아. 그죠? 아무도 없어. 그는 어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형태가 그 수평선이고 그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주 독특한 형태죠. 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오케이 7번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이러면 탄력적이란 말은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격 올리면 매출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그 이야기.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9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런 대체재가 많단 말은 뭡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가 구입할 게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뭐 비싸지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탄력도가 커집니다. 10번 대체제일 때는 탄력도가 양의 값이 0보다 크다, 0보다 적다. 0보다 크다. 그게 핵심입니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최고 가격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부터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어떤 모습을 봅니다. 원래 경제에서는 정부는 가능하면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큰 그 줄기입니다. 그냥 경제는 경제의 논리대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 그게 일반적인데 그게 약간 어떤 근데 그러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금 여러분 논란이 되고 뭐 논란이라보다는 그뭐 이쪽 저쪽에서 약간 그 우파 쪽에서 딴지를 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같은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 임금이라는 게 이게 가격이잖아, 그죠? 사람 몸값이죠, 몸값이야. 노동에 대한 가격이라는 얘기지.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어디서 형성돼야 돼요?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뭐 우리 계속 했잖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되면 돼. 이렇게 맡기두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맡기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게 이렇게 이거 임금이 1,000원 대 1,000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1,000원 받고 어떻게 살아, 그지? 시장 자체에 아무리 시장에 맡겨두라 한다 하수 그게 아주 금가옥조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그냥 시장에만 맡겨두게 되면은 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는 어떤 아주 독특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는 지금 그런 주제들입니다. 약간 특수한 경우들이에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최고액제야. 자, 최고액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액제는 이게 가격이고 거래량이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뭐 1,000원 이렇게 형성됐다고 할까요? 시장 자체만 맡겨두면은 1,000원에 한 10개쯤이 거래돼. 그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판단할 때는 저 1,000원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지금 서민들이 요즘 뭐 이런 건데 있잖아. 서민들이 요즘 안 좋다 그러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서민들은 여러분 어떤 시대든 어떤 때든 간에 서민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친이 사실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기업이 한 50년 가는 기업이 잘 없어요. 지금 우리 부친이 만든 회사가 지금 그냥 50년 지금 가고 있는 굉장히 자그만 중소기업인데 이 노인네가 나만 만나면은 죽겠대요. 왜 죽겠냐? 경쟁 안 줘서 죽겠대. 경쟁은 너무너무 안 좋대. 근데 난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란 거야. 아, 경쟁은 너무 안 좋대. 여러분, 서민들은 원래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서민이지. 이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 가격이 정부가 판단할 때 너무 부담스럽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면은 그냥 저렇게 둬야 돼요. 저렇게 거래돼 둬야 되는데 정부가 뭐 서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저 가격대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입하는. 이러면 그러면 개입하게 되면은 저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개입합니다. 야, 1,000원이 뭐니?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한 800원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 800원을 지금 내가 지금 표현을 좀 거시하게 했어. 800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800원 위로 받지 마 이런 말이야. 위로는 안 돼. 801은 안 돼. 801은 안 돼. 810은 더 안 돼. 근데 800원까지는 800원 아래쪽은 괜찮아. 근데 뭐 700원 받는 것은 오케이야. 관계없어. 그러나 800원 위로는 마지노선이 얼마라고? 800원이래.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한 가격이다. 상한이죠, 상한. 위에 어떤 이렇게 지금 우리 공간으로 따지면은 천정을 딱 설정해요. 이거 못 뚫고 올라가면 안 되거든. 뚫고 가면 안 돼. 뚫고 올라가면 안 돼. 그냥 밑에서 놀아야 돼.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이게 상한 가격입니다. 상한 가격 설정해줘. 그럼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얼마 그래도 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랬다 설정하면 보통 말은 이렇지만은 그냥 800원이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더 1,000원 하고 싶은데
딱 자르면 그냥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있는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런 경우라면은 뭐 700원, 600원이 아니라 그냥 800원에 거래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래 되면 여러분 읽어볼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8개일까? 10개일까? 12개일까가 이제 문제돼요. 1,000원일 때는 거래량이 얼마였습니까? 10개였죠. 1,000원일 때는 10개였어. 굳이. 왜? 1,000원일 때는 여기 균형가니까요. 시장 균형가니까 10개였다. 그죠? 그러면은 800원이면은 거래량 자체가 몇 개일까요? 8개, 10개, 12개. 800원일 때는. 이건 여러분들 이 공급자들 생각과 소비자들 생각이 좀 다르죠. 이게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수요국서는 누구의 생각이라고? 소비자의 생각이야. 마음 상태다, 그지? 공급국서는 이는 기업의 마음 상태죠. 자, 800원이라면은 요때는 어때? 요때는 1,000원일 때는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생각이 일치했어요. 일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균형이라 그랬어. 균형이야. 균형이라는 것은 양자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야. 심리 상태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800일 때는 약간 다르다, 그죠? 어떻게 돼요? 자, 기업은 어떻게? 기업은 800원이야. 우리가 공급법칙에 따라서 판단해보면은 기업은 가격이 깎이면은 좀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죠. 재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더 한다고. 얘네들은 우리 800원에 하면은 한 8개만 공급할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정 반대죠. 소비자들은 가격 800원이야? 그럼 좀 더 사야지. 몇 개? 12개를 살려고 그래요. 요거는 공급량이죠. 요거는 희망하는 800원일 때의 공급량이고 요거는 800원일 때 수요량이 된다, 그지? 자, 이래 되면은 거래되는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몇 개가 거래됩니까? 8개야, 12개야? 8개가 거래되죠. 왜 8개가 거래됩니까? 아니, 소비자들은 12개를 원하지. 근데 만드는 놈은 누구예요? 기업이 만들잖아. 기업은 몇 개밖에 안 만든다고? 10개밖에 안 만들어. 소비자들은 12개를 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만드는 데는 양은 8개밖에 안 된다. 자, 요게 중요해, 지금. 거래량은 여기서 딱 끊깁니다. 그거 딱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끊겨. 딱 찍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거래량이 끊기면 여기 요 따라 해볼까요? 오케이. 자, 우리 지난주에 잉여 공부했죠? 잉여 공부해서 그죠? 기억을 잠시 되돌려볼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1,000원이야. 소비자 잉여가 어느 부분입니까? 자, A, B 중에서 어느 게 소비자 잉여야? A가 소비자 잉여야, 그죠? A 여기 요 면적이 소비자 잉여 면적이야. 요게 생산자 잉여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우리가 사회적 잉여라 그러고, 이 사회적 잉여는 언제 가장 커진다고? 경제가 여기 있을 때, 그죠? 요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요 면적이 가장 크잖아, 그죠? 이렇게 크다, 그지? 요때 가장 최대가 돼. 그러면은 요때 만약 거래량이 한 10개쯤 된다고 할까? 1,000원에 한 10개 거래되면은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 잉여가 극대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우리 그 잉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있다면은 잉여가 생기죠. 그러니까 거래가 생기면 발생하면 잉여가 창출됩니다. 그걸로 말하면 뭐예요? 거래가 줄어들면은 잉여도 줄어든다, 그지? 자, 그럼 거래량 줄여볼까? 한 8개로 줄여보겠습니다. 그죠? 9번째, 10번째 거래가 없다는 얘기잖아. 거래가 2개 줄어들어서, 그지? 줄어들면은 잉여도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 자, 그래서 여기 사라지겠지, 그지? 이렇게 딱 이게 무슨 모양이지, 이게? 이게 무슨 모양이야? 이거 뭐 우리가 뭐 편한 거 없나? 이거 뭐 삼각형도 아니고 뭐 사다리꼴도 이게 사다리꼴인가? 하여튼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이걸 딱 세워보면, 그죠? 원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거래가 10개에서 8개로 줄어드는 순간 잉여가 사라지겠죠. 여기 하는 게 뭐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A, B,
C, D, E, F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잉여가 저렇게 그러니까 하기 전에 거리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잉여가 CD만큼 줄어들죠. 이렇게 요 CD가 요 삼각형, 요는 삼각형 앞으로 요는 삼각형 우리가 자주 볼 겁니다. 요 CD 같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후생 손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생 손실이라 그래. 후생 손실. 이 후생이란 말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잉여가 그만큼 사회적 잉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는 말이에요. 뭐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잉여가 저렇게 줄어들었지? 왜 후생손이 발생했죠?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게 좋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거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뭔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지. 그 비효율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저는 모습.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일단 요래 되면은 800원에 한 10개 좀 거래 되겠죠, 그죠? 그럼 총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볼까? 총 매출액, 총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이 될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 총 매출액이 되겠지. 얼마입니까? 후생손실 C 플러스 D죠. 매출액이라 할까요? 원래는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매출액이 얼마지? 몇 개 팔았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10개. 개당 얼마? 1,000원. 얼마? 그럼 전체 토탈 금액 10,000원. 지금 정부가 개입했어. 몇 개 팔립니까? 8개. 단위당 얼마? 800원. 얼마? 8864. 6,400원 그지? 그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면적이 어떤 면적입니까? 면적 굳이 따지면은 요 면적이지. 그죠? 여기 매출액이다, 그죠? 매출액.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물어본다니까. 물어봐. 저렇게 하면 매출액이 얼마냐? 판매 총 매출이 얼마냐? 6,400원. 8864.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맞지? 6,400원 맞지? 가끔 내가 산수가 막 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계산자인지 잘 봐야 돼요. 6,423개 800 곱하기 8 6,400 끄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우리 교재에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그 옆에다가 매출액까지 집어넣어 보세요. 그 수치를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수치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때 수치랑 총 매출 이렇게 바뀌는구나.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1,000 곱하기 해가지고 10,000원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매번 추가로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오케이 그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부분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 전후로 따져서 소비자 잉여 볼까? 소비자 잉여입니다. 소비자 잉여 전에는 얼마였어요? 전에는 원래는 여기 1,000원이 기준이니까 그지? ABC가 그죠? 원래는 ABC였어. ABC다 그죠? ABC가 기준이야. 소비자 잉여 지금 얼마 바뀌었어? 이전에는 1,000원이 기준인데 지금은 800원이 기준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항상 소비자 잉여는 균형 가격 거래되는 금액 윗부분입니다. 지금은 800원 그죠? 윗부분인데 미안하지만 이건 없어졌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요 면적밖에 없어요. A, B, D다 그죠? 그죠? 생산자 잉여는 교재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생산자는 원래는 뭐였어? 요 아랫부분이다 그죠? 이 D, E, F인데 지금 뭡니까? 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최고 가이드를 실시하게 되면은 생산자 잉여는 확실히 줄어들죠.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죠? 확실히 줄어들어. 그런데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줄어드는지 늘어난지 잘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따져서 계산해 봐야 되거나. 이게 무조건 예컨대 소비자 잉여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계산해 봐야 돼. 그거는 수치로 계산해 봐야 되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래 C다 그죠? C. 그지?
원래는 A, B, C인데 지금 A, B, D로 바뀌었잖아. 그동안 A, B는 똑같은데 C하고 D가 다르다, 그지? C 민지 그러니까 D 민지 이거는 계산해봐야 되는 게 일주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후생 손실 볼까? 후생 손실. 후생 손실입니다. 원래는 후생 손실 없어. 이게 그냥 후생 손실 없어. 근데 지금도 어떻게 딱 잘리니까 C, E가 날아가 버려. 이거죠. 여기 C가 후생 손실입니다. C가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암시장 볼까? 암시장 가격. 암시장입니다. 아니 무슨 암시장일까? 그럼 정부 정책에 100%다 협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금도 오늘날에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면은 자기 그 상태에서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뭔가를 계속 기업들은 고민합니다. 그 와중에 한번 볼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협조할 때는 기업이 뭐 800원에 그냥 10개 팔고 매출 여기 만족하겠지, 그지? 요 매출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지금 12개를 원하잖아. 이 소비자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마음이 달았다는 이야기다, 그죠? 기업들은 소비자의 그 저는 심리 상태를 딱 캐치해내면은 뭔가 장난칠 생각을 해요. 열 개일 때는 어땠어? 10개일 때는 우리 그때 이렇게 또 분석했죠. 수요국수의 높이를 그지? 이렇게. 여기 어떤 의미라고? A점이. 1,000원이라면은 나는 한 개 구입해야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역으로 내가 한 개를 구입한다면은 1,000원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의 마음 상태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1,000원일 때는, 10개일 때는 10개를 구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 개당 얼마 줄 생각이 되냐? 1,000원까지 줄 생각이 있고 1,000원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1,000원 주고 10개를 사니까 만원 지불한다는 얘기지. 근데 물건이 8개밖에 없네. 그럼 소비자들이 마음 상태가 좀 긴장이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8개밖에 없대. 그럼 난 좀 더 주고라도 사고 산다. 그죠? 그럼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1,500원까지도 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개를 파는데 정부 정책에 기업이 협조한다면 그냥 800원 받고 팔지만은 뒤로 돌아서 가지고 소비자들을 끌어모한다는 얘기죠. 끌어모아가지고 1,500원 내놔라. 그래도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암시장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장 가격 이렇게 형성될 수 있죠.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여러분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이렇게 최고 가격을 실시한 이유는 가격을 사실 올리자는 이야기야, 가격을 내리자는 이야기입니까? 가격을 원래는 요구했잖아. 지금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을 내리자는 의미다, 그죠? 내리자는 의미야. 왜?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가격을 내리려고 개입했는데, 그럼 여러분 소비자를 위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어요. 그럼 과연 소비자가 좋게 될까?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정부는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어요. 정부가 원래 이 경제에 개입했던 의도는 굉장히 선한 의지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전 너무 비싸니까 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좀 깎아주자 이런 의도로 개입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꼭 좋아졌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잉여로 보통 나타나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잉여가 소비자가 좋아지면 잉여가 커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반드시 커지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봐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 속에 되면은 소비자한테는 제일 좋은 것은 싸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싸게 가격은 이전보다 싸지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소비자에서는 제일 좋은 상태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 일단은 이게 장난치는 거 빼고 이거 암상 말고 일단 요것만 본다면은 일단 가격은 떨어졌죠? 가격은 내려갔어요. 맞아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근데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소비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맞다, 그지? 소비량이 증가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면, 거래가면 여기서 되면 왔다 갔다 하거든. 여기서 되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되면은 800원에, 와, 가격도 내리고 소비량 증가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상태, 가장 해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가격은 내렸지만, 땡큐지만은, 오히려 소비량이 확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자, 됐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아까 원적으로 다시, 여기까지 여러분들 교재 다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렇게는 안 될까요?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면서 가격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정부가 경제 개입하면서 상한선을, 야, 너희들 1,500원 위로는 절대 하지 마. 아래쪽은 괜찮아.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설정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상한선을 설정해 들어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당장 몇 개 거래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몇 개 됐어요? 800원 딱 내리는 순간, 거래량 요거다, 그죠? 요거야. 기존의 균형인데 더 이상 균형이 아니라 깨지고, 바뀌었다, 그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몇 개겠습니까? 여덟 개입니까? 12개입니까? 저렇게 설정하면 거래량이 8개야. 소비자들은 몇 개를 원합니까? 8개를 원한다, 그지? 기업은 몇 개를 공급해요? 12개를 공급하지, 그지? 그러면 거래량이 8개 돼, 12개 돼. 8개도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몇 개요? 10개. 왜 10개입니까? 아, 이러겠잖아. 1,500원 위로는 안 되지만은 1,500원 아래쪽은 관계없다. 그래서 하고 있잖아, 1,000원에. 그래서 기존의 가격대보다 높게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기존 원래의 균형이 지금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깨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있어. 실효성이 없어도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게 지금 1,000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그럼 이럴 수 있고, 왜 이런 짓을 할까? 정부가 여러 가지 시계열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야, 갑자기 공급이 확 줄을 것 같아. 공급이 확 줄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공급선이 어떻게 움직여요? 좌측, 우측. 공급이 줄어들어 좌측으로 가겠지. 좌측으로 움직여 볼까? 외부의 공급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지. 한 2천, 그냥 가만 두었더라면 가격이 한 2천까지 오를 거야. 근데 그 직전에 정부가 다행히도 어떻게 가격을 딱 잘라놨습니까? 1,500원 딱 막아놨지, 그지? 그럼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고 여기서 걸리겠죠, 그죠? 오케이. 이는 지금 여러분, 요즘 예컨대 일본이 저렇게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면은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죠? 공급이 줄어들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불화수소인가 불화가스인가, 그게 지금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지. 급등하기 직전에 정부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딱 설정해놨다고 더 이상 가격 1,500원 이상 안 오르겠죠, 그죠? 하여튼 일본의 저는 전략은 희한해요. 거의 자살골인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간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균형 가격 위로 설정하는 경우는 실효성이 있다, 없다. 근데 요거는 실효성이 있다.
이거는 실효성이 있다. 이건 실효성 있는 거야. 그럼 당장은 실효성이 없지만은 어떤 데는 이럴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다. 왜냐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공급이 줄어들거나 또 어떤 문제 어떤 경우에 또 수요가 확 급등하는 수요가 팽창이 되면 또 오를 수 있지, 그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경우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시력 발휘할 것이다. 조금만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256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자 일어났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경제 효과가 있어. 이 경제 효과가 있단 말은 어떤 말이냐?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있단 말이고 그 말은 뭐라고요? 기존의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뭔가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그림 보시면은 기억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줘. 그래서 지금 당장 실효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 박스 밑에 그 설명하는 걸 한번 보세요. 시장 가격보다 높게 가격 상한이 설정될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거래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공급이 감소한다든지 또는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설정된 가격 상한 위에서 시장 균형과 거래량이 새롭게 형성될 때는 상한제 효과가 그때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죠? 까지 요런 것까지도 기억해 보세요. 문제가 조금 고급스럽게 놓으면은 요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취지및 사례 한번 볼까요? 소비자 보호다. 그죠? 소비자. 그 옆에 사례도 계속 보시면 옆에 뭐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 다 일종의 다 가격 규제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옆에 이제 박스 보시면은 경제 효과 분석 보세요. 이거 다 했다. 그죠? 이거 했고요. 그림 안에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 뭐가 눈에 띄어야 됩니까? 그 그림에서 요걸 집어내야 돼. 요거. 아 이렇게 가격 상한이 설정되면은 거래는 여기서 되겠구나. 이렇게 이 선을 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거래가 확 위축되는 걸 여러분이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그림 안에 보면은 암시한 가격도 보인다. 그죠? 암시한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까지 집어내시고요. 자, 그림 다 할까요? 물론 여러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 후생 손실의 면적을 뭐 계산하다 잘 안 오겠지만은 이 사각형 면적은 뻔히 이런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뭐 높이 근데 요 삼각형 면적은 혹시나 요 삼각형 면적은 여러분 요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이렇게 요거 높이 그죠?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지? 이거 계산하면 거예요.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요거 역수까지 얼마입니까? 1500에서 800을 빼면 700이야. 그렇지. 여기 700이니 그죠? 700은 높이는 얼마입니까? 8에서 2니까 2다. 그지? 2. 700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2분의 1. 700이네. 그 정도는 계산. 그 밑에 내가 밑에 주의해놓고 체크해놨다. 그죠? 그 후생 손실의 크기는 매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까지. 자, 넘겨볼까요? 넘겨서 뒤에 개념 확인 문제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김에 자 1번에 분양가 상하는 게 결국은 가격 상한제죠. 그죠? 평당 1200 분양가 상한 현재 지금 시장 균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1100이다. 그지? 근데 1200 설정하게 되면은 그냥 1100에
1900 기존의 균형 그대로 되겠죠. 변화가 없습니다. 2번에 분양가 상한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당 1100만 원 미만 맞죠? 미만 맞습니다. 3번에 최고가격을 1000만 원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그 초과는 2100에서 1700 빼야 되니까 한 400 정도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1700이 정확하게 통제된다면 1700이라면 위로 쭉 올라가도 1200까지는 암시한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끊겠습니다.